오늘은 번외편처럼 뭔가를 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비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들은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할까 고민을 또 해보면 결국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인간은 나 홀로 행복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흔히 수행하는 단체나 종교에서 뭔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마치 행복을 맛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접하면 행복해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만 그건 사실 행복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모르는 걸 알게 되면 기쁘겠죠. 그건 환희심 같은 거예요. 이제 살았다는 거죠.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니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나겠어요. 이제 살았다입니다. 깨달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 인생 길을 찾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천하의 모든 것을 깨우쳐도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충만해져도 혼자서 행복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행복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면 뭘 알게 되느냐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 우주 삼라만상이 나와 둘이 아님을 알게 되죠. 이렇게 되면 모든 인류가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그리고 모든 신들이 다 나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류가 그리고 모든 영가들이 그리고 모든 신들조차 미망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에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접한 사람이 혼자서 행복해진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도인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지 마. 깨달으면 죽었어. 이 행복은요. 먼저 깨달은 사람이 이 중생들이 미망에서 벗어나서 각자 자신의 인생길을 깨닫게 도울 때 그들의 삶이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점점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조차 광명의 빛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만 중생들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같이 행복해지는 것이지 나 혼자 우리끼리 또 우리 단체만 행복해지는 길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접한 사람은 다른 하나님의 자식들을 구원하고자 애를 쓰지 절대 혼자서 하나님 품에서 안주하지를 못해요. 그게 원리상 불가능합니다. 이거 말고 딴소리를 하는 인간들은요, 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안 느껴지세요? 왜 모든 부처님들이 중생 제도를 했으며 또 왜 모든 성자들이 그렇게 고해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자신들을 희생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하지 모르는 중생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인생은 결국 이거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벌어지는 한편의 연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실상은 무상이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고요. 모든 성인들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딴 게 아니에요. 네가 내 자식인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다 내 자식이니 나를 대하듯 모든 인간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깨달으신 부처님들께서 차별을 두고 사람을 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걸 부르는 방식이 다르고 풀이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원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도 잘 모르면서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행복을 향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상대방에게 잘해야 한다는 걸. 다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상대방에게 잘해야 한다는 걸. 상대방에게 뭘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이 본능이 결국 뭔가를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만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니 잘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본능이네요. 그렇다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겠어요, 이게. 그 잘하려고 하는 이 질병 아닌 질병은 결국 인간의 본능이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힘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우리의 인생을 비트는 문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이 사회를 뒤흔드는 것 가운데 하나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조증 같은 것들과 또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자살 문제의 원인이 결국에는 잘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벌어지거든요. 인정 욕구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요. 실제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마 2013년도? 14년도였을 것 같은데 보면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 하면서 이게 10월달 달력인데 달에 회사 다니는 거 말고 하는 게 고정적으로 3-4개를 막 시작하고 틈틈이 막 사람 엄청 만나고 드럼을 배웠었고요. 콘스티를 했고 그리고 이때 또 댄스 학원을 다녔을 거예요. 재즈 댄스 학원. 그거 말고도 막 수업 공부하고 이제 회사 업무 공부하고 진짜 집에 없었어요. 거의 잠만 자고 나가는 스타일이었어요. 내가 공부도 잘해서 특별한 애가 되겠구나. 좀 뛰어났어요. 공부도 워낙에 잘했고 알아서 잘했어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아마 내 딴에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우울증 앓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했잖아. 무기력했잖아. 내는 침대에만 누워있고. 그랬을 때 나한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뭔가 잘해야지만 나를 좋아할 거란 막 생각이 있었어. 그건 네 착각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좀 이해를 한다. 우울증을 앓기 전 그녀는 일 욕심 많은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에 마지막으로 정규직으로 다닐 때였는데 너무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게 이제 후진됐다고나 할까? 그래서 회사에 가서 모니터를 켜기만 해도 막 과호흡이 오고 그 정도로 공황장애랑 우울증이 한꺼번에 발병을 했거든요. 그때는 좀 더 밝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막 놀러도 잘 다니고 막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유능한 커리어문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산호가 없었거든요. 본인이 부담 지려고 하는 정도다 보니까 그게 일을 부탁할 때 이거 하자 그러면 그 다음날은 또 급한 뭐가 만들어 오거나 맞춘다고 해야 되나? 그동안 많이 변했지만 남다른 추진력은 여전합니다. 제가 뭘 잘해야지 살 가치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이 있었어요. 뭔가 성취를 해야지 살 가치가 있고 뭔가를 잘해야지 살 가치가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절박하긴 하면 절박할수록 더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처음 만났던 선생님.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 친구 힘들었구나 하는 순간
내가 이제 그 정신과 상담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확 생긴 거예요. 아, 나의 복잡한 내면을 두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다. 청소년의 사춘기, 뭐 중2병 이런 걸로 나를 이렇게 딱 규정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거부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좀 그 당시에 친구들한테 좀 관심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되게 교실에 앉아있는데도 되게 혼자 고고하게 있었어요. 되게 애들이 재수없어 했었던 게 기억나요, 뭔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한테 진심을 주고받고 이런 교류가 뭔가 재밌거나 위로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흥미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처음에는 그냥 공부 뭐 좀 하네 뭐 그런 식이었다가 이제 점점 대학을 향해서 뭔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고2 때는 제가 자퇴할즈의 최고의 성적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길 때, 아,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그만 살래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내면에 뭐가 있었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내 동기가 이제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이제 나를 증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잘한 것들을 막 갖다가 이제 공급했다고 했잖아요. 성적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거나 그런 게 내 안에 동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계속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성적이 좋아질수록 제 안에 있던 위태로움이 커졌던 것 같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이런 애쓰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을 항상 가지고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거나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결국 방전이 돼버리고 번아웃이 와서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정보가 안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아마도 정보의 편식으로 자신에게 온 정보들을 거부했을 겁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도 받아들이질 않았을 확률이 100%고요. 모르긴 해도 자기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머리도 좋고 재주도 많고 말이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하려고 하는 병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충분히 자기 인생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지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길을 잃고 헤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학교에서는 정확한 지표를 제시합니다. 먼저 내가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좀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것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방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20세기의 버전입니다. 21세기에서는 100세를 살아내야 해요. 장기전이라는 말입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해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만큼 달라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상위 버전을 욕망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비하겠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작은 것이라고 해도 내가 관심이 생기고 알고 싶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세요. 아는 것이 깊어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요. 재미도 생기고요. 또 다른 것에 관심이 생기고 하는 방식으로 커져갑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해나가는 일들이 결국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돈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이 접근 방식을 바꿔보세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필요한 일을 하니 돈이 오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생각은 본말이 뒤집혀져 있어요. 이처럼 큰 그림으로 인생을 이해하면 내 앞에 작은 일들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어집니다. 본질을 이해하면 지엽적인 것들은 저절로 풀려가고요.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풀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